롯데 타임빌라스와 스타필드몰, AK플라자와 갤러리아 백화점. 이렇게 많은 유통점이 한 지역에 모여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경기도 수원입니다. 수원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형 유통점의 격전지입니다. 그렇다면 유독 수원에만 이렇게 많은 대형 유통점이 몰려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은 경기 최대 특례시로 약 12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동시에 경기 남부 핵심 교통 중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원은 MZ세대 비중이 30% 넘는 젊은 도시입니다. 이 인구 구조는 자연스럽게 대형 유통 공룡들의 대거 참전을 불려왔고 기존 점포들 또한 리뉴얼을 통한 생존 경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지금 유통전쟁의 정점에 있는 두 개의 공간을 비교해보려 합니다. 바로 스타필드 수원과 타임빌라스 수원입니다. 경기도 수원, 이곳은 오랫동안 AK플라자, 롯데몰 수원 등 유통의 강자가 수원 상권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바뀝니다. 스타필드 안성 이후 무려 4년 만에 등장한 새로운 스타필드가 오픈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의 등장은 단순한 신규 점포 오픈이 아닌 수원 상권 전체의 비상벨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스타필드 수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타필드 수원의 입지 전략, 공간, 테넌트 구성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필드 수원은 기존 격전지였던 수원역이나 광교가 아닌 화서역세권을 선택했습니다. 화서역 기반으로 수원 서북부 상권을 선점, 새로운 광역 상권의 수요를 흡수하는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밀착형 형태로 슬세권 컨셉으로 기획된 것은 맞으나 별마당 도서관 등 직객시설로 인한 광역 상권 고객들과 외국인 관광객까지 방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원의 초대형 랜드마크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방문자 수로 봐도 1년 동안 1900만 명으로 인은 경기도 인구수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스타필드 수원의 건축적 특징은 수직적 확장의 개념입니다. 기존의 스타필드는 교외형으로 옆으로 넓게 퍼진 형태였지만 수원은 도심 한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에 땅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해법은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답답할 수 있는 이 수직 구조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별마당 도서관, 타워 아트리움 등 거대한 보이드 공간입니다. 4층부터 7층까지 22m 높이로 뻥 뚫린 공간이 시선을 자연스럽게 위로 끌어올립니다. 가장 초입인 1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흔한 백화점의 구조하고는 다릅니다. 명품, 코스메틱 등 부담스러운 구성보다는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시선을 잡을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턱을 낮춰서 고객을 1층으로 흡수한 뒤 자연스럽게 고객을 위층으로 올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성으로 1층 바이츠 플레이스 같은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푸드코트로 구성했습니다. 거창한 식사가 아닌 핫한 디저트를 들고 공간을 조금 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고객의 체류 시간을 1차적으로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단 바이츠 플레이스뿐만 아니라 1층에는 다양한 공간에서 집객을 위한 팝업을 진행합니다. 고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팝업만한 것도 없지요. 중앙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동시에 마비노기 모바일 팝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순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닌 IP 팝업과의 연계가 돋보입니다. 스타필드 수원의 테넌트 전략은 스테이필드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먹고, 놀고, 쉬는 경험을 중심으로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는 구조입니다. 어른과 아이 모두를 고려한 테넌트 구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체험형 공간인 클래스코까지 가족 단위 체류 시간을 확실히 늘립니다. F&B 역시 단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부터 유명 맛집, 체류형 다이닝까지 층마다 역할이 명확합니다. 베이커리와 카페 역시 킬러 테넌트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런던 베이글, 노티드, 바이닐 성수, 슈퍼말차 등 지금 가장 반응이 좋은 브랜드들이 동선에 맞게 들어와 있습니다. 스타필드 수원의 또 다른 특징은 반려견의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단순 동반 출입을 넘어서 바닥에 내려 함께 걸을 수 있고 8층 스타가든에는 반려견 전용 놀이터와 케어 서비스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반려견도 하나의 고객으로 보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펫 배변 봉투까지 세밀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도 충분합니다. 별마당 키즈, 챔피언 더 블랙벨트, 유아 휴게실까지 가족 중심 쇼핑몰로 자리 잡았는지 부분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바이닐 LP 카페는 여유있게 청음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쇼핑 측면에서 스타필드의 중심은 SPA 브랜드입니다. 쇼핑몰 특성상 넓은 면적을 활용한 메가 스토어 운영이 가능하고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SPA 브랜드들은 쇼핑몰 입점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폭넓은 고객층과 높은 입점객, 낮은 수수료 등 충분히 매력적인 요인입니다. 명품 브랜드는 없지만 글로벌 패션 브랜드 구성만 놓고 보면 사실상 빠진 브랜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스타필드라는 브랜드인지도 수원이라는 거대 상권이 많은 브랜드를 입점시켰습니다. 여기에 MZ세대가 선호하는 유스 브랜드를 입점시키면서 고객 수요를 늘리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유치하면서 다양한 고객층을 잡았습니다. 결국 스타필드 수원의 고객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중심입니다.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브랜드와 콘텐츠, 재미있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이 조합이 바로 스타필드 수원이 추구하는 전략이자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롯데몰 수원은 스타필드 수원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대대적인 리뉴얼을 진행했습니다. 이름도 타임빌라스 수원으로 변경하며 공간과 콘셉트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했죠. 그 결과 경쟁이 가장 치열한 수원 상권에서 리뉴얼 이후 매출이 31.8% 성장하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타임빌라스 수원의 가장 큰 장점은 수원역과 직접 연결된 입지입니다. 수원역은 하루 유동인구만 약 30만 명에 달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기차역과 쇼핑몰이 바로 연결된 접근성이 타임빌라스가 가진 강력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환승센터까지 자연스럽게 동선이 이어져 의도하지 않아도 유입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롯데몰 수원 오픈 시 당시에는 역과의 연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승센터가 생기면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조건이 되었습니다. 차량 접근이 중심인 스타필드보다 입지 조건만 놓고 보면 타임빌라스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임빌라스 수원의 공간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백화점과 몰의 경계를 무너뜨린 부분입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백화점과 쇼핑몰이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공간처럼 인식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바닥재를 통일하고 보이드 공간을 새롭게 만들면서 공간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그 결과 기존 백화점과 몰의 구성이 아니라 새로운 쇼핑몰에 들어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중간에 보이는 이런 디지털 사이니지의 연출도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런 시각적인 변화들이 타임빌라스라는 대규모 리뉴얼을 고객에게 직관적으로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의 팝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즌에 맞춘 크리스마스 팝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객 집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리뉴얼에서 F&B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다이닝 에비뉴입니다. 통일감 있는 그린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해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마치 호텔 라운지에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테이블 딜리버리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푸드코트처럼 진동배를 들고 기다리거나 식판을 직접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쇼빈숍 브랜드 구성도 탄탄합니다. 줄서는 맛집이 한데 모이면서 호텔 라운지 같은 다이닝 공간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닝 에비뉴 자체가 강력한 집객 콘텐츠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 나이키 라이즈 같은 MZ세대를 겨냥한 킬러 콘텐츠를 대형으로 배치했습니다. 프리미엄 애슬레저 브랜드인 룰루레몬은 스타필드 수원에 없지만 타임빌라스에는 입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호카까지 더해지며 스포츠 MD 역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대형 브랜드 구성은 스타필드 수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별점은 명확하게 명품 라인에서 드러납니다. 리뉴얼 이후 롯데백화점 명품관의 VIP 고객 매출이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 MZ세대를 잡는 킬러 브랜드 배치로 젊은 고객 유입을 만들었고, 두 번째, 명품 라인 리뉴얼로 VIP 고객까지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명품관은 화려함을 앞세우기보다는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차분하고 여유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젊은 고객과 VIP 고객을 동시에 잡으려는 이것이 타임빌라스 리뉴얼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롯데는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두 곳 모두 살아남았고 결국 윈인이었습니다. 수원이 가진 광역 상권의 힘은 그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유통사는 각자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스타필드는 체험을 통해 사람을 머물게 했고, 타임빌라스는 명품과 VIP 전략으로 고객을 남겼습니다. 같은 상권, 다른 해법, 공세 속에서도 롯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유통 전쟁의 한가운데 그 치열한 현장이 바로 수원입니다. 여기까지 공간 수집이었습니다.